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기시겠습니까?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며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 불렸던 그 남자, 리티에.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경기장이 아닌 감옥에 있습니다. 징역 20년.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닙니다. 감독 자리를 돈으로 사고 대표팀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한 대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중국 축구 전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티에. 이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02년 아시아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에버턴 유니폼을 입으며 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그가 그라운드를 누비던 모습은 당시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92경기 출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2년간 중국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진 중심 선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축구의 간판 스타였고 은퇴 후에는 감독으로도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광저우 헝다, 허베이 화샤, 우한 조얼 등 주요 구단에서 지휘봉을 잡았고 2019년부터는 중국 대표팀 감독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2022년 11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의 교육과정 마지막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가채 6촌국에 불려간 뒤 행방불명.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고 그 이후 들려온 소식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2023년,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직을 얻기 위해 직접 돈을 들고 청탁했고 국가대표 선수를 실력이 아닌 돈으로 뽑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무려 200만 위안, 약 4억 원 가까운 돈이 오갔고 그중 일부는 리티에가 직접 마련해 축구협회 간부에게 건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감독이 된 뒤에는 이전 소속팀 선수 4명을 거액을 받고 대표팀에 발탁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사법부는 이 모든 범죄를 인정했고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 선고. 리티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5년 4월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는 60대가 돼서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축구 인생의 영광이었던 유니폼은 벗고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채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티에가 중국 국가대표 감독 자리를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 고위 간부에게 직접 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청탁이었던 거죠. 게다가 리티에를 밀어준 구단 측은 축구협회에 총 200만 위안, 약 4억 원 가까운 돈을 로비 명목으로 추가 전달합니다. 감독직이 돈으로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독이 된 리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우한조얼 소속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발탁합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실력으로 뽑힌 걸까요? 실력보다는 돈, 공정보다 줄 세우기. 이게 과연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모습일까요? 중국 축구는 그동안도 외부에서는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비판을 넘어 감독직 자체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뇌물 없인 자리를 못 얻고 노비 없인 대표팀도 못 가는 현실. 이쯤 되면 이건 축구라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수준 아닐까요? 리티의 사건,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테를 필두로 중국 축구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천시위안, 사무총장 류이, 슈퍼리그 운영사 회장 마청취안, 심지어 체육총국 부국장 두자오차이까지 중국 축구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부패에 덫에 걸린 겁니다. 그야말로 축구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했는데요. 그 안에서는 별표 매관매직, 승부조작, 뇌물수수 별표라는 단어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감독이 되고 싶으면 돈을 내고, 선수가 되고 싶으면 줄을 서라. 기회는 돈으로 사고, 실력은 뒷접. 여러분, 이게 과연 축구입니까? 스포츠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유망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선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낸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는 시스템. 결국 실력 있는 인재는 외면당하고 축구 자체가 죽어가는 거죠. 이쯤 되면 중국 축구의 실패는 전술이나 감독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축구는 한 나라의 거울이라고들 하죠. 리트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승부 조작, 뇌물, 로비. 축구계 전반에 퍼진 부패는 선수와 감독, 구단까지 모두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피땀 흘려도 기회조차 못 받고, 감독들은 실력보다 돈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죠. 월드컵 예선마다 조기 탈락.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존재감 제로. 꿈은 크지만 현실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축구를 바꾸고 싶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선수만, 감독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축구는 기술보다 신뢰의 경기입니다. 부패한 시스템 위에선 어떤 꿈도 자랄 수 없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누볐던 중국 축구의 아이콘, 리트에. 그가 이제는 축구장이 아닌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사실. 참담하고도 씁쓸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축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본이고, 그 기본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리는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그것만이 축구를 살리고, 스포츠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김준석 해설위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축구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